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시간에는 그 비잔틴 세계 이스탄불의 지금까지 우리가 그 껍데기 유적과 오늘날의 모습을 봤다면 실제로 그 당시 주인공들이 과연 어떤 물건을 가지고 어떤 작품들을 만들었는지 소위 명품들을 보관해 놓은 박물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터키가 의외로 문화재청이 발달됐고요. 고고학의 수준도 높습니다. 일찍부터 독일을 비롯해서 세계 강대국들의 고고학자들이 100년 이전부터 발굴한 결과이지요. 그 중에서 이스탄불에는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이 있습니다. 1908년에 오픈했고요. 그 당시에 통치자 술탄 압둘아지즈라는 사람이 그가 이제 19세기 말쯤에 유럽의 큰 도시들을 방문했습니다. 런던에 갔고요. 런던 왕실 만났겠습니다만 대형 박물관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파리를 방문해서는 루브르 박물관, 또 오스트리아 수도 비엔나를 방문해서 그곳에 훌륭한 예술사 박물관, 이 세 가지 박물관을 보고 제국의 문화적인 상징으로 이스탄불의 박물관의 필요성을 느낀 것이죠. 의도적으로 대형 박물관을 본딴 듯한 그런 네오클래식 양식으로 프랑스의 알렉상드르 발로리라는 사람이 설계를 했습니다. 내부의 컬렉션은 19세기 말에 페니키아, 즉 오늘날 레바논의 시돈이라는 항구 도시가 있었는데요. 우연한 기회에 그곳에서 아주 화려한 석관들이 있는 왕실 묘지가 발견됐습니다. 2700, 2600년 전에 또 그리스 로마 시대 화려한 석관들의 컬렉션이 오늘날 이스탄불 박물관의 첫 번째 기초가 됩니다. 자, 박물관에 어떤 유물이 있는지 저와 함께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오늘날 이스탄불 구도심에는 터키를 대표하는 고고학 박물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원래 오스만 왕실 부속 건물 중의 일부였고요. 세 개의 박물관 중에 첫 번째가 오리엔트 박물관입니다. 규모는 별로 크진 않지만 들어가자마자 화려한 채색 벽돌로 만들어진 사자상이 눈에 띕니다. 이것은 메소포타미아의 바빌로니아 제국의 수도 바벨론에서 직접 발굴한 것들입니다. 지난 1899년부터 독일 고고학자들이 바빌론을 발굴했고요. 여러 개의 성문 중에서 이슈타르 여신을 위한 성문을 가져다가 독일의 페르가몬 박물관이라고 불리는 고고학 박물관 내부에 이중 성문 중에서 바깥쪽에 작은 성문을 복원해 놓은 것이죠. 가장 규모가 큰 작품들은 베를린에 있고 또 소규모 작품은 지금 이스탄불 박물관에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첫 번째 문명 수메르 시대의 귀족과 왕족들의 석상들입니다. 여러 개가 한꺼번에 한 방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아마도 아담한 형태의 이런 신전의 봉헌물로서 자기의 모습을 갖다 바쳤고요. 터키는 히타이트의 고향입니다. 전형적인 히타이트 스타일의 최고의 풍요의 신상이 원래 바위 절벽에 있는 것인데 똑같은 모습으로 박물관에 복원됐습니다. 신히타이트 시대 기원전 11세기, 10세기에 검은 현무암으로 만든
그러한 비석에 이집트와는 다른 형태의 히타이트 상형 문자가 새겨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신히타이트 시대의 왕의 모습, 신의 모습, 특별히 두 마리의 사자를 한 사람이 고삐를 쥐고 있고요. 스핑크스 두 마리 있는 곳이 기둥 받침대입니다. 이 위에 나무로 만든 기둥을 세운 것이죠. 왕궁의 내부를 장식했던 여러 조각 작품들도 있고요. 화산지대 터키 동부 지역의 히타이트 도시입니다. 이 박물관에서 가장 중요한 기록물은 13세기의 이집트와 히타이트 사이의 평화 조약문입니다. 쇠기 문자로 기록된 높이 50cm의 거대한 토판 문서 원본이 뒤쪽에 있는데요. 뒤편이 원본이고 앞쪽이 아크릴 된 것이 이제 복제품입니다. 인류 최초의 평화 조약문입니다. 사실은 두 왕국 사이에 거대한 카데시 지역에서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 당시 히타이트는 터키를 중심으로 빨간 색깔 남쪽으로 영토를 확장했고요. 이집트는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확장하다가 마주친 곳이 카데시입니다. 이런 평화조약문은 그 복제품이 뉴욕의 UN 본부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난 1970년대에 당시 터키 외무장관이 세계 최초의 국가와 국가 사이의 평화조약이라고 해서 그 복제품을 UN 본부에 기증한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은 오리엔트 박물관에는 이집트에서 출토된 여러 관들과 이집트 유물도 일부가 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박물관 뜰에는 독특하게 아름다운 짙은 보라색, 즉 포르피리우스라는 대리석을 깎아 만든 거대한 석관들이 있습니다. 비잔틴의 모든 왕비들이 이 대리석 석관에 묻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독교 시대 이전의 이교도적인 로마 귀족들의 석관은 메두사라든지 이교도적인 장식으로 외벽을 부조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비잔틴 시대 아담한 십자가가 새겨진 기독교인들의 석관도 한쪽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곳 박물관은요, 무엇보다도 오스만 제국 시대 말기에 그들이 통치했던 페니키아 지역, 즉 레바논의 시돈이라는 항구에서 상당히 큰 규모의 왕실 묘지가 발굴됐습니다. 또 그리스 시대에 그리스인들, 로마 귀족들, 터키 본토에서 출토된 것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운 그러한 석관들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의 첫 번째 컬렉션이 다름 아닌 고대 페니키아 왕실 석관들입니다. 석관들을 자세히 보면은 상당히 아름다운 역동적인 사건과 인물들이 부조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모습도 있고요. 혹은 주인공이 좋아하는 내용들, 또 본인의 업적들을 새겨놨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 가족들, 또 친구들, 이런 모습들을 새겨놓은 것이죠. 왜냐하면은 석관이라는 것은 본인이
살아있을 때에 미리미리 준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석관은 거대한 대리석, 돌 자체를 깎아서 안쪽을 만들었고요. 뚜껑을 별도로 조각했고요. 특히 뚜껑 같은 경우에 마치 자기가 살아있을 때 그 집 모양처럼 지붕을 깎아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전시장에는 석관들과 함께 그리스 신전들, 초창기 도리스 양식의 신전은 위쪽으로 양각 부조의 프리즈, 즉 부조의 띠가 차례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오니아 양식의 아름다운 나선용으로 감겨진 그러한 기둥머리도 이곳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스탄불 고고학박물관에서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이 비록 규모는 작지만 화려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보여주는 그러한 박물관입니다. 오리엔트 박물관이라고 부르고요. 원래는 1883년부터 이스탄불 예술학교 아트스쿨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30년대 박물관으로 편입됐고요. 전시 공간이 모자라다 보니까 1960년대에 전시를 할 수 있도록 내부를 개축을 해서 1974년에 비교적 최근에 오픈을 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가장 중요한 바빌로니아, 상징적이지만 채색 사자상이 있는 그 아시리아, 또 채색 부조들, 또 트로이, 또 히타이트, 또 일부 이집트 유물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오스만 투르크가 제국이다 보니까 오스만 투르크가 통치하는 곳이 이집트도 속해 있고 메소포타미아도 속해 있고 심지어 페르시아까지도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유물들을 수도인 이스탄불로 모아서 수집해서 박물관을 꾸밀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곳 오리엔트란 말은 우리나라가 속한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 사람들 관점의 터키 지역을 오리엔트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보통 오리엔트 문명이 사실은 고대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문명인데요. 보통 오리엔트 하면은 이집트까지 포함해서 즉 유럽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들의 문화적인 기초인 그리스, 로마 문명의 이전 단계를 오리엔트 문명이라고 부르고요. 크게는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세 군데에서는 페르시아, 히타이트 등이 포함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 아름다운 석관과 여러 가지 중요한 소품들을 함께 찾아가 보시겠습니다. 고고학박물관 정원에는 근처에서 발굴된 여러 기독교 시대 유물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아직까지 박물관이 협소한 관계로 마당에 여러 유물들을 전시해 놓았습니다. 메두사의 모습이고요. 기둥 받침대로 활용되었습니다. 원래 비잔틴 시대에 십자가 형상이 있는데 의도적으로 십자가를 훼손시킨 그런 장식품도 있고요. 로마 시대 명판, 비문을 새길 때에 두 개의 손잡이가 달린 쟁반 같은 모습으로 테두리를 만들었습니다. 십자가가 새겨진 비잔틴 시대 교회당을 바쳤던 기둥입니다. 박물관의 위층, 즉 3층과 4층 부분에는 여러 개의 소품들이 있습니다. 입구에 굉장히 큰 쇠 사슬이 있습니다. 이 진품이고요. 이 쇠 사슬의 역할은 독특하게도 콘스탄티노플 북쪽에 황금곳이라는 길쭉한 만이 있어서
바다 쪽에 설치를 해서 외적의 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사슬입니다. 오스만 투르크의 배들이 쇠사슬로 막으니까 배를 끌고 육지로 그림에 보신 바와 같이 언덕으로 올라가서 결국은 1453년에 오스만 투르크 부대가 비잔틴 제국의 심장부를 함락시켰습니다. 돌로 만든 원통형의 구조물은 파이프입니다. 단단한 돌로 깎아서 직경 그 내부가 한 25cm쯤 되고요. 또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작은 구멍에 납파이프를 연결해서 주택 안쪽으로 상수도가 들어오게 하는 물을 분리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구조물입니다. 청동째 뱀 대가리입니다. 원래 이 청동뱀은 세 마리가 한꺼번에 꼬여있는 모습이고요. 그것이 바로 히포드롬, 즉 전차 경기장의 중앙 분리대에 뾰족한 오벨리스크와 함께 세워진 것이지요. 지금부터 2500년 전에 그리스 델피에 세워졌던 것을 로마 시대 때 전리품으로 가져왔고요. 세 마리의 뱀의 대가리가 위쪽에 있는데 다 깨어지고 그 중에 하나만 간신히 보존되어서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네 명의 황제들의 모습인데요. 보라색의 아름다운 포르피루스 돌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원래 네 명의 황제상은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에 있습니다. 산 마르코 성당의 한쪽 구석의 아름다운 대리석 사이에 독특하게 짙은 보라 색깔의 이스탄불에서 가져온, 즉 1204년도 제4차 십자군 전쟁에서 약탈해온 것입니다. 네 명의 황제는 콘스탄티누스를 비롯해서 동제국과 서로마 제국의 네 명의 황제가 각각 사이좋게 통치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또 한쪽 끝에는 돌로 깎아 만든 전형적인 비잔틴 시대의 창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통풍과 채광을 위한 것이죠. 로마 시대 지하에 조성된 가족 무덤입니다. 부유한 귀족이고요. 입구 부분에는 주인공의 얼굴 모습이 각각의 관의 뚜껑을 차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복원된 무덤을 보니까 내부에 실제로 사람의 유골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그러한 관은 아름다운 도기로 되어 있습니다. 토기로 만들고요. 유약을 발라서 다시 구워서 푸른 빛깔이 나는. 근데 이제 얼굴 부분이 저렇게 되어 있는 걸 봐서 얼굴 모습의 초상화가 같이 붙어 있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자, 이곳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에서 중요한 이스라엘과 관련된 것이 게제르 달력입니다. 이스라엘 게제르에서 발견됐고요. 모두 8줄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아비아라는 사람의 주인공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1년 12달을 2달씩 혹은 한 달씩 나누어서 추수기와 파종기, 가지치기, 농부의 할 일을 적어놓은 농사 달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보급 유물이지요.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소품들인데요. 아름다운 유리병, 규모가 작습니다. 손에 딱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용도는 향유병입니다. 아구리가 좁고요. 다양한 모습으로 새겨진 유리, 또 돌, 토기로 만든
향유병입니다. 무엇보다도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유리를 개발한 페니키아 사람들의 다양한 채색 유리병들이 있는데 원래 유리의 색깔이 푸른 빛깔을 냅니다. 거기에 이제 금속의 녹을 넣어서 다양한 색깔을 구현했습니다. 성소 고고학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유물이 이스탄불에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히스기야 터널에서 발견된 실로암 비문입니다. 기원전 701년에 아시리아가 쳐들어올 때 히스기야 왕이 기온샘에서부터 535m 길이의 실로암 연못까지 터널을 파서 물을 공급했습니다. 준공될 당시에 비문을 터널에 새겨놨는데 도굴꾼이 훔쳐갔고요. 그것을 오스만 투르크 당국이 체포를 해서 이 유물을 이스탄불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전체 길이가 530m쯤 되고 100m 깊이의 굴을 깎아서 만들었다는 그러한 중공 비문이죠. 오늘날 이스라엘이 터키에 대항해서 꼭 돌려달라고 하는 국보급 유물이 바로 실로암 비문입니다. 우리가 터키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에서 고대 이스라엘 성서시대의 중요한 유물 두 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먼저 손바닥 크기 11cm, 7cm 정도의 작은 하얀 색깔의 돌판 위에 12달 동안에 팔레스타인 고대 가나안의 농부가 해야 될 일을 달별로 정리했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첫 2달 동안 추수입니다. 추수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그 다음에 2달 동안에 씨를 뿌리고요. 나머지 2달 동안 좀 늦은 그러한 식물들의 씨를 뿌리고, 그 다음 1달 동안에는 사물 추수하고, 그 다음에 1달 동안 보리를 추수하고요. 보리 추수가 끝난 다음에 늦은 봄에 초여름에 축제가 이루어집니다. 동시에 이제 포도를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죠. 비교적 좀 이른 시기에 가지치기를 하고요. 마지막이 여름 과일입니다. 그래서 12달을 2달과 1달씩 해서 농부가 해야 될 일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상당히 독특한 그러한 3000년 전에 만들어진 달력입니다. 또 한 가지, 비록 크기는 이 정도 되나 히스기야 왕 정확하게 기원전 701년에 아시리아 군대의 포위에 대비해서 535m의 길이의 바위를 깎아서 기온샘에서부터 실로암까지 그 터널을 준공한 다음에 양쪽에서 파들어갔고 점점 가까이 가면서 도끼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구멍이 뚫렸을 때 서로 얼싸안고 참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런 내용들이 전체 6줄로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880년도에 우연히 아이들이 발견했고요. 10년쯤 지나서 어떤 그리스 사람이 정으로 쪼아서 가져가려고 했다가 오스만 투르크 당국에 체포돼서 압수되었고, 오스만 투르크에서도 중요한 유물로 생각해서 박물관으로 가져간 것이죠. 참 이스라엘이 지금도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다름 아닌 실로암 비문입니다. 구약시대의 히브리어 글씨가 자세히 남아있기 때문이죠.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